네, 반갑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느낌들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지선을 일단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5일선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아래쪽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 가졌을 거예요.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이라는 느낌은 많지 않았고요. 종목 간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수급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많이 늘어난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을 지지해주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의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 매도 물량이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받아먹는다. 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잡아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나타나는 수급 변화인데, 물론 뭐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단기적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2439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5일선 위쪽에 올라서면서 마무리됐죠. 자, 5일선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이유가 없다. 네,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래쪽 꼬리를 쭉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상승해서 2445포인트 요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거기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선 일단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지지선 유지하면서 횡보가 진행이 된다라면 아래쪽 20일 이평선이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횡보가 진행된다면 위쪽 저항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도 2450 2430 요 포인트 정도에서 이평선들이 서로 수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횡보가 진행된다라고 본다라면 다음 주에 발표될 CPI 지표를 앞두고서 뭔가 숨고르기, 관망해보자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이슈를 통해서 아예 상승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환될 수 있겠습니다만 횡보를 진행해버리게 된다면 다음 주 만기 전까지는 꼼짝 말아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제 시장을 상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두리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5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좀 지루한 형태의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략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특이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봤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이번 주 중에 일단은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라면 2450 근처에 진입을 해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상방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는 거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는 아직 화요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부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돌파가 진행된다라면 상방 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상에서 보면은 저점 잡아내고 반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분위기 괜찮았고요. 뭐 미국장이 괜찮아지든 아니면 전체적 분위기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해외 증시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해소만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상방 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래쪽 지지선 지켜내고요. 지금 딱 갇혀있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21선 간의 이격이 그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방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61선 깔아 뭉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겠네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죠. 금융투자가 3,5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대부분 물량 다 받으면서요 3,000억에 가까운 매수 물량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쪽도 매도가 약간 줄어서 998억까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코스닥 쪽은 매도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이제 매도를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기관 쪽 총계는 무려 6천억에 가까운 그런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쪽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융투자가 얼마만큼의 차익 실현을 했고 또 어떤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얼마만큼 받아갔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들도 2,900억 정도 순매수 받아가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기관들의 물량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61,700원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듯이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이 있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관들이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기관들이 팔아먹은 것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하이닉스 뭐 등등등 대체적인 종목들은 전부 다 이 보합 수준을 유지했고요. 오늘 카카오가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뭐 저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7만원대 이상 이 시점에서는 추세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7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은 단기 상승 이후에, 그죠? 골든크로스 이후에 저항대 진입. 근데 저항대까지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21선 지지선까지 가까이 들어섰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추세는 다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따라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단기 저항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살짝씩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지지받고 올라갈 때 매수 타이밍 잡아가게 되시면 이렇게 62선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오늘 약세 좀 보였습니다. 첨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밀리면서 좀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HLB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조금 지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게임주들은 여전히 그냥 별로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뭐 별거 볼 거 없겠죠. 그런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는 또 밀려났네요. 네, 57,200원까지. 이건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더 빠져 내려갈 것 같은 생각으로 보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괜찮았어요. SFA 오늘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요 종목이 예전에 이제 월급 종목이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하여튼 뭐 SFA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해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이평선을 수렴시켜 놓고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 또 이평선을 깔아 뭉개고 있는 모습들, 수렴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좁은 상태에서 수렴되고 있고 주가 상승하게 되면 좋은 모습들이죠. 특히나 이제 업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SFA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운송 인프라 쪽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살펴보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있죠. 반도체 패키징 이쪽.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오늘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의 이런 무인 공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스마트화된 제반 공정 장비 생산 시스템 공급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 반도체 관련 등등등 해가지고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뭐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상승률 쪽에서 보실 수 있겠죠. 종목들 상승한 거 보시면 오늘 요쪽 쭉 가시면 이제 상승 패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막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도요.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있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늘 9% 상승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삼성의 무인 공장 관련한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아스폴로라든지 가스텔바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 각자 개별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런 형태의 느낌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청 기계는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네, 이제 경영권 분양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뭐 크리스탈 신소재, 뭐 K카도 요즘에 좀 올라가는 모습. K카 많이 올랐네요. 네, 중고차 시장이 요즘에 뜨겁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동전자, 뭐 이런 것들 일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제닉, 이녹스 첨단 소재. 제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대 진입하게 되면서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죠. 쭉쭉 올라가다가 털어먹는 자리.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대체로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 아래쪽 음봉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 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가시는 게 적절한 매도 포인트였는데, 일단 이런 패턴들은 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총이 작고 개별주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이 갑자기 튀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그런 정도. 조강 아이라인은 또 계속 떨어지죠. 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지금 보면 ETF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압박이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승 쪽에 기운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먼저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매수는 지금 원유 인버스, 뭐 선물 인버스 이런 건데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LNF, 현대위아, DL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요즘에 실적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저기 이슈 있고 막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요 부분도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그래서 계속 수급이 도와주고 뭐 주가 상승하게 되면 뭐 물론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단계 너무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동안은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만 변수 보이면 또 도망쳐야 되겠죠. 네, 대신에 매도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차, SDI 시총 상위 종목인데 얘들 잘 보시면 금융투자 쪽일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SDI, 네이버,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등등. 예. 금융투자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저 밑에서 사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SDI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간 패턴에서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죠. 한 5%, 10%, 5에서 10% 정도 사이면은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이 부분을 연기금이나 또 다른 투신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팔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을 원래 외국인이 안 받아주고 개인이 받아줬으면 아직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받아먹어요. 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가 2,000억이죠. 2,160억. 네, 2,000억을 넘게 매수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산 거죠. 현대차, LG와 현대미포조선 밑에서 그냥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이 외국인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개인들 입장을 보면 삼성전자 또 팔았어요. 네. 카카오, SDI 뭐 이런 것들 사긴 했는데 삼성전자 팔아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만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2,000억이 넘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 매집을 통한 그런 어떤 매수 유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하이닉스도 매수가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반등을 치고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뭐 살래 그러면 오늘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사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이 팔아먹은 거 LNF, 에코프로비엠 계속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물량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에코프로비엠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량 JP모건이요. 이놈들이 사들인 거 그대로 다 판매하고 있는 거죠. LNF는요. 누가 팔았다고요? JP모건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의 동향은 일단 이래요. 기관 쪽에서 팔아먹는 물량들, 근데 시장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팔아먹고 그것을 개인들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받아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시장이 단기적 저항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냐, 횡보냐, 아니면 상승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2차적으로 우리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위치는 이제 2500포인트 돌파, 61선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 61선과의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내게 되면 또다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력을 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700포인트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이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뭐 매수하면 좋지만 또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유지만 잘 하셔도 아직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이 약간 조정받아서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시장 지켜보시고요. 이 정도 뭐 변동이야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감 시장 전달해 드리고요. 푹 쉬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그런 기운들을 또 받아 들으셔서 성공 투자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